반갑습니다. 오늘도 연애 꿀팁 알려드리는 리빙월드입니다. 그래요. 오늘은 무엇에 대해서 또 알려드릴까 고민하다가 연애는 합동 관계다. 그러니까 합동과 협력이 필수로 이제 필요한 그런 관계의 영역이다라는 좀 이러한 내용으로 이러한 주제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들 이제 인정하는 부분일 거예요. 다들 아는데 알지만 한 번쯤은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줘서 이렇게 조금 다시 한번 리마인드 되어지는 좀 부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까먹고 있어요. 까먹고 있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다시금 이제 되새기게 되죠. 아, 이게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상대방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가끔씩 이렇게 내 안에서 이렇게 이제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제 연애라는 것이 혹은 결혼이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내 자신을 사랑하는 거는 뭐 좀 별개의 이제 일이니까 제가 말하는 거지 연애에 관한 거죠. 이제 연애 그리고 썸 뭐 이런 거 관계에 대한 거 사랑하는 거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대체로 내가 노력해야 되는 게 맞죠. 1차원적으로는 나를 더 발전시키고 내가 더욱더 누군가를 이제 살아가는 거에 그리고 관계를 맺고 유지하고 더 발전시키고 더 깊은 사이로 이제 가는 거에 나를 더 이렇게 모난 부분을 이렇게 깎아내고 그리고 이제 외모적으로나 내면적으로나 뭐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죠. 외모적으로나 내면적으로나 나를 더욱더 성숙시키는 더욱더 발전시키는 그런 게 이제 기본값이죠. 기본 세팅 값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소위 이거를 뭐 자기 관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자기 발전, 뭐 자기 성숙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한 뭐 어쨌든 그거는 1차원적으로 이제 기본 세팅 값이죠. 디폴트 값이죠. 그 다음이 이제 두 번째로가 그 상대방이 또 이렇게 잘 또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나는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발전이라는 건 단순히 뭐 스펙이나 뭐 그런 것도 포함되죠. 근데 어떤 외적인 부분만 어떤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니고 이제 균형 갖춘 이제 전체적인 걸 얘기하는 거죠. 전체적인 영역에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그 사람과 관계를 더 이렇게 좋게 하려고 노력을 계속하고 막 그렇게 나를 만들어 가는데 상대방은 어느 시점에서 예를 들어서 머물러 있는다든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에 대해서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계속해서 이제 노력하지 않고 이제 좀 뭔가 당연하게 생각을 한다든지 뭐 기타 등등 뭐 그랬을 때 뭐 연애도 마찬가지고 썸 타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제 내가 내 마음을 표현하고 상대방이 좋다고 해서 다가갔는데 뭐 상대방이 거절한다든지 이제 막 이래버리면은 되게 이제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사실 자기 개발, 자기 발전, 자기 성숙, 이제 연애를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서 계속해서 나를 발전해 나가고, 나를 더욱더 성장시켜 나가는, 그러한 어떤 생활이나 모습이 연애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의미가 있으려면 결국에는 상대방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배려가 필요하고, 상대방의 마음이 필요하고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 그러니까 나도 잘해야 되지만 상대방도 어떤 나에 대한 어떤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또 베풀어 주는 마음이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은 이제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그러니까 이걸 잘해야 된다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나도 잘해야 되지만 상대방도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좀 더 약간은 그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것을 그 마음을 주어야 된다라는 표현을 조금 그러한 차원으로 그러한 각도로 이야기를 하자면 상대방이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그 사람이 나를 선택해 주어야만 이게 가능한 어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죠. 이제 다 준비하고 나갔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평소에 어떤 그런 연애 강의도 많이 들어서 남자를 만날 때라든지 여자를 만날 때라든지 뭐 소개팅에서 아니면은 기존에 알던 사이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디에서든 처음 만난 사이라든지 아니면 뭐 첫눈에 반한 사이라든지 하여튼 넘어가서 여러 종류의 그 관계에서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아무리 잘 준비가 되어 있어도 상대방이 나를 선택해 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이 그게 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조금 부족해도 상대방이 뭐 나를 선택해 주고 뭐 그거에 대해서 아 그래 이 정도면 됐어. 그래 나머지는 뭐 차차 뭐 이렇게 뭐 채워가면 되니까 하면서 이렇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하면은 그냥 연애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관계라는 거 그리고 사랑이라는 거 연애라는 거 어떤 썸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 누구도 거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나만 잘한다고 해서 내가 많은 걸 갖췄다고 해서 무조건 그게 잘 되는 게 아니니까. 예. 실제로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은 음, 뭐 제가 이제 아직은 어떤 막 이렇게 연애를 엄청 잘하는 어떤 막 이렇게 막 그런 수준에 있는 어떤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지만 제가 말하는 연애 이제 고수라는 거는 어떤 그런 나쁜 의미로 이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사람답게 잘 대하고 그 다음에 함부로 대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만남을 이어가고 유지하고 그 다음에 정서적으로나 어떤 또 이성적으로나 자기 발전적으로나 비전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관계를 잘 유지하고 때로는 싸웠을지라도 이제 화해하고 그리고 때로는 잘못했으면 용서를 또 구하기도 하고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도 얼마든지 너그럽게 그리고 감정 조절도 이제 되게 좀 잘하고 예, 뭐 하여튼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은 제가 이제 그렇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제 저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막 고민을 많이 하지 않았고 또 노력도 하지 않았었고 그래서 이제 와서 이제 노력을 하다 보니까 어떤 그런 저의 어떤 빈틈이 많고 부족한 부분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도 가끔 보면 가끔입니다. 가끔 많이도 아니에요. 가끔 이렇게 제가 이제 뭐 다가가서 솔직하게 제 마음을 표현했을 때 이렇게 잘 이렇게 받아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커피 한 잔 정도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루 종일 이렇게 대화를 이어가 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왜 제가 이렇게 해준다라는 표현을 하냐면 뭐 길 가다가 모르는 사람이 말을 걸었어. 근데 뭐 물론 이제 뭐 제 모토는 솔직함이에요. 솔직함. 뭐 솔직한 게 최고다. 이제 물론 어떤 분들은 이제 뭐 그런 거 말하지 말아라. 괜히 이제 상대방 자존감만 올려주고 내 자존감 내려간다. 나중에 멘탈 붕괴된다. 막 이렇게 강의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사람에 따라서 막 이렇게 상대방의 자존감을 뺏어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예.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면 이제 저는 그냥 솔직하게 이제 내 마음을 표현을 하고 대신 부담을 주지 말아야죠. 예. 너가 나를 선택해야 되고 안 선택해도 돼. 이제 그거는 당신 표현이야. 그리고 나는 내 마음을
뭐 예를 들어 당신한테 이제 상대방한테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이런 느낌이죠. 예,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하여튼 그러고 보면은 이제 막 그 머리 손질도 잘 아직은 이제 어색하고 이제 그리고 이제 스타일이라든지 그러니까 옷 입는 거 그리고 뭐 저도 뭐 남자들도 요즘에 화장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막 어렵더라고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비비크림이랑 립밤 바르는 정도. 이제 뭐 그런데도 이제 가끔 가뭄에 콩나듯이 이렇게 좋게 봐주셔서 아 이렇게 용기 내서 솔직하게 다가와 준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건지 아니면 고마운 건지 상대방도 내가 마음에 드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받아주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런 일들도 있었어요.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서 어떤 분이랑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제 누가 봐도 사귀는 사이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번화가 같은 데 나가면은 막 이제 그런 막 마음에 드는 이제 이성에게 말 거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요즘에 그런 아카데미 학원 막 이런 것도 많이 있나 봐. 그래서 막 단체로 나와서 막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되게 웃겼는데. 아니, 제가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데, 와, 진짜 누가 봐도 키가 180에서 190 정도 되는 거기에다가 근육질에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막 엄청 근육 막 이렇게 징그러울 정도 그런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야, 진짜 잘생겼고 멋있다. 다가와서 이제 말을 거는 거예요. 그 여성분에게. 근데 바로 거절하더라고요. 바로 거절하고 이렇게 저랑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도 야, 이게 참 진짜로 내가 나 혼자 잘한다고 해서 내가 잘 갖췄다고 해서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결국에는 어떤 그 연애의 완성은 그 나의 노력과 상대방의 어떤 그걸 노력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배려라고 해야 될지 선택이라고 해야 될지 제가 참 어떤 단어를 써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상대방으로 인해서 완성이 되는구나. 약간 이런 느낌, 이런 거를 많이 새롭게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당연한 거지만, 너무 당연한 거지만, 그런 거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실제로 또 번화가 같은 데 나가보면은, 이제 번화가나 바나 펍이나 클럽이나 막 이런 데 가보면, 누가 봐도, 아, 저 친구는 여자든 남자든, 막 그렇게 잘생기지도 않고, 예쁘지도 않고, 그리고 막 이렇게 뭔가 누가 봐도 막 그렇게 뛰어나지 않단 말이에요. 외모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도 보면은 가끔씩 어떤 남성분이, 어떤 여성분이 다가와서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오징어가 되는 거죠. 오징어 너구리 꼴뚜기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이제 것들을 봤을 때, 근데 또 선택해 주시는 그런 남성분들이나 여성분들이 막 되게 소위 말해서 되게 별로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되게 멋있고 되게 아름답고 예쁘고 막 이런 분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이제 누가 봐도 아, 저 사람은 아닌데 쟤는 아닌데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데 다가와서 이렇게 막 혼자 막 자신감도 없이 쭈뼛쭈뼛대고 막 이러고 있는데도 막 다가와 선택해주고 먼저 연락처 물어보고 막 이런 거를 볼 때 아, 확실히 이 연애라고 하는 영역은 나 혼자 잘한다고 해서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이제 잘 되는 것이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런 거를 진짜 요즘 들어서 뼈저리게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고 보니까 이게 좀 맞는 그 적용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어떤 교수님이 이런 강의를 하더라고요. 자수성가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정말 옳은 말이냐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수성가가 스스로 이제 노력해가지고 이제 성공을 이루어낸 사람을 이제 자수성가형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교수님이 이제 그 당시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유가 뭐였냐면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제 어려서부터 이제 항상 이제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이제 어렸을 때는
물론 이제 성인이 돼서도 부모님의 도움을 많이 받죠. 이제 뭐 저도 마찬가지고, 뭐 중년이 되면 그러면은 이제 부모님의 도움을 안 받냐? 그냥 많이 받죠. 예, 그래도 받아요. 결혼을 해서도 이제 부모님이 없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가끔 저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아, 뭔가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어머니랑 둘이 살고 있는데, 막 이제 가끔, 이게 무서운 거야. 인생에서 나중에 내가 혼자 됐을 때, 내가 막 어떨까. 가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마음이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애리다 그래야 되나? 뭔가 좀 그런 게 있어. 뭔가, 뭔가 하여튼 그런 게 있어. 어머니를 향한, 아버지를 향한 어떤, 그러니까 뭔가 이 애틋한, 애절한, 좀 저미는 약간 그런 게 있어. 하여튼, 예. 그럼 노인이 돼서는 또 부모님의 도움을 안 받느냐? 옛날에 어떤 분이 이제 강의를 하시는데, 90세 되시는 그 할아버지가 이제 70세 되신 그 아들을 걱정하는데, 이제 차 조심하고 밥 잘 챙겨 먹어라. 이제 아침마다 항상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되게 웃긴 거죠. 한편으로는. 예, 하여튼, 예. 뭐 기본적으로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가족과 형제, 친척들의 도움을 받죠. 그럼 뭐 가족과 친척 뭐 이런 사람들의 도움만 우리가 받느냐?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이제 계속 이제 사회생활이라든지 어떤 인생을 살고 세상살이를 하면서 이미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어요. 생각을 해보면. 저 같은 경우도 잘 생각해보면은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왔을 때 온 거를 가끔 회상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진짜 나를 도와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셨구나. 어렸을 때는 특히 이제 뭐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들이 정말 많이 저를 예뻐해 주셨어요. 그래서 수능 공부도 많이 도와주셨고, 예, 물론 이제 공부는 잘 못했습니다. 하여튼 수능 공부도 많이 도와주셨고, 그 다음에 뭐 친구들 같은 경우도 제가 어렸을 때는 제가 성격이 참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책을 쓰면서 제가 이제 책을 쓰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과거를 회상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어떤 그 실수했던 부분들이 너무 부끄러운 거야. 특히 이제 청소년 시절에는 감정 기복이 심해가지고 막 친구를 막 때리고 지금 생각하면 너무 후회가 되는 거야. 과거에 그리고 내가 이런 고민들을 안 했을 때 나의 연애들이 너무 후회가 되는 거야. 그 제일 후회가 됐던 친구가 있었는데 밥을 한 번도 사준 적이 없더라고. 만나는 동안에 거의 한 달인가 두 달을 만났는데, 그러니까 연애를 해본 적이 없어서 밖에서도 어떤 그 데이트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못 했어요. 야, 진짜 이게 말이 안 되죠. 예. 맨날 학교 집 요것만 했었으니까. 지금도 생각하면 그 친구를 생각할 때 뭔가 마음에 어떤 미안하고 진짜 좀 정말 애절하게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이런 후회되는 일들이 참 많죠. 그런데도 나를 만나줬고, 그리고 이제 뭐 대학교 다닐 때 뭐 동기들이라든지 교수님이라든지 하여튼 너무 많은 사람이 나를 도와줬던 거예요. 제가 아직도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은 제가 누군가한테 납치를 당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납치 아닌 납치. 예, 옛날에는 애기들 데려다가 앵벌이 막 이렇게 데려가가지고 납치해가지고 앵벌이 같은 거 많이 시켰거든요. 요즘도 뭐 후진국에서 많이 한다고 하는데, 물론 이제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어요. 예, 상상이 안 되죠. 예.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낮에 납치를 해가지고 밤까지 데리고 다닌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사람이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나 봐요. 그러니까 뭔가 그 사람이 이제 내가 이러면 안 돼, 약간 이랬나 보지. 그러더니 나를 집 앞에 두고 그냥 갔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생각을 해봐요. 그 사람이 계속 나쁜 마음 먹고 나를 데려갔으면 진짜 어떻게 될 뻔했어. 진짜 나 여기 없어. 그러면 지금쯤 아마 지금 뭐 다리 하나 없어져가지고 막 앵벌이 하고 있을지도 몰라. 그리고 이제 제가 어렸을 때 길을 잃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제가 어렸을 때 길 진짜 많이 잃어버렸어요. 어렸을 때부터 방향치 길 치여가지고, 그때 이제 막 작은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가족들, 친척들 막 다 찾아 헤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찾았대요. 근데 저는 그거는 이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 어렸을 때 길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예. 하여튼 제가 얘기하려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나 혼자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조금 너무 많이 삼천포로 빠졌는데, 이제 연애라는 게 특히나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항상 품어야 될 마음이 뭐냐면,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였어요? 솔직함과 겸손함이었잖아요. 예. 마음의 어떤 이러한 사실들을 확실하게 알아야 내가 겸손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겸손해져야 더 아름다운 연애를 할 수 있고, 또 연애를 하려는 그 시도를 계속 또 시도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계속 힘들고 짜증나고 막 지치고 막, 저도 막 이렇게 몇 년씩 했는데도 막 어떨 때는 막 마음이 다운이 돼가지고, 어떨 때는 막 지쳐가지고 이거 되는 거야? 이거 계속 해야 되는 거야? 의미가 있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겸손이라는 마음이 찾아오고, 내가 또 거만했구나. 이렇게 짜증나고 화나고 혈기 부리고 분노하고 막 이렇게 낙심되고 막 절망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거만함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또 이렇게 겸손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 뭐 새로운 사람을 만나러 간다든지 번화가에 나간다든지 아니면은 뭐 소개팅을 한다든지, 뭐 기존에 알던 사람에게 뭐 이렇게 뭐 다가가려고 한다든지, 항상 나는 언제든지 거절당할 수 있어. 예. 그리고 뭐 연애의 완성은 상대방의 나의 어떤 노력과 상대방의 어떤 배려로 인해서 완성이 되어진다라는 어떤 이거를 확실하게 알고 있을 때, 이제 겸손한 마음을 품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겸손으로 계속해서 시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계속해서. 제가 요즘에 배달 알바 이제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막 배달 알바 이제 막 이런 거, 이제 이런 종류의 이제 일을 처음 해보다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래도 몇 개월 이렇게 이제 꾸준히 이제 해왔잖아요. 뭐 꾸준히는 아니지만 중간에 막 열받아가지고 막 어플 지워버리고 막 화내고 소리 지르고 막 장난 아니었습니다, 진짜. 연애했을 때보다 더 힘들었던 것 같아. 아닌가? 비슷했나? 하여튼 처음 하는 일들은 다 힘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도전하고 다시 도전하고 다시 도전하고 계속 다시 도전하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제가 요즘에 와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 또 배달 이렇게 하는 그 업체라 그래야 되나요? 하여튼 그 업체에서 뭔가 나도 계속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려는 노력을 하지만, 그분들이 내가 배달을 잘 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제공해주고 기다려준 것도 있잖아요. 예. 요즘 얼마나 또 되게 냉혹한 시대입니까? 마음에 안 들면 바로 이제,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는 바로 퇴사시켜버리고 잘라버리고 막 이러는데, 이젠 뭐 그런 또 그런 배려를 많이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사실 저는 뭐 하나를 하면은 약간은 좀 그 일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습관이 있어요. 어떨 때는 이게 피곤한 스타일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조금 좀 그 일에 대해서 깊이 있게 좀 다각도적으로 다차원적으로 이렇게 좀 생각해 보는 또 장점이기도 한데, 좀 제가 생각이 많아요. 보면은 뭐 생각이 많은 스타일인가 봐요. 또 그리고 뭐 연애의 관점에서 적용을 좀 시켜보자면, 제 생각에 이것도 제가 이제 이 배달 알바를 하면서 체력이 많이 좋아졌단 말이에요. 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너무 내 스스로 뿌듯하면서도 한편으로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나 혼자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면은 또 이제 주문해 주시는 고객들이 또 많아야 되잖아요. 이게 배달하러 나간다고 해서 항상 콜이 많은 게 아니야. 예. 고객들이 또 주문을 많이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콜을 이제 배정해 주시는 분이 저한테 콜을 또 많이 배정해 주셔야 되고, 또 그 가운데에서도 제가 이렇게 배달을 해보니까, 이 배달이 어려운 배달이 있고, 조금 그나마 덜 어려운 배달이 있고, 그 다음에 쉬운 배달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내가 얼마 한지,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상황에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그 배달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막 어려운 게 배정이 되면은 엄청 헤매더라고. 막 어제도 막 엄청 헤맸어요. 막 가가지고 막 내비 보다가 막 처음에 더 빨리 가려고 처음에 이제 막 의욕이 막 있어가지고 처음 나갈 때 항상 의욕이 넘쳐요. 그러다 보니까 막 이제 막 가는데 이 내비를 헷갈린 거야. 막 이제 내비를 세 개를 켜놓고 제가 하거든요. 근데 내비마다 길을 다르게 알려줘. 그래가지고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봤다 저거 봤다 이거 봤다 하다가 길을 막 엉뚱한 데를 또 가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막 일로 갔다 저리 갔다 막 하는데 또 헤맨 거예요. 막. 그러니까 배달이 또 늦어지고 또 이제 빨리 가려고 막 밟다 보니까 이 당이 또 확 떨어지는 거야 또. 그래가지고 막 이제 그 늦게 또 배달한 다음에 콜 잠깐 끈 다음에 또 편의점 가가지고 뭐 먹고 막 이러는데 야 진짜 이게 또 이게 쉽지가 않구나 막 이런 생각도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하려는 건 뭐냐면은 세상 만사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나 혼자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기본 세팅 값은 내가 노력을 해야죠. 내가 이제 기본적으로 체력을 갖춰야 되고 건강을 갖춰야 되고 자기 관리를 해야 되고 그 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춰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보고 다각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나 혼자만 잘한다고 해서 내가 잘했다고 해서 그게 다 전부 다 내 성과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어떤 그 능력, 모든 것이 나의 능력치로 인한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 사실 어제도 제가 이제 그 배달 마치고 이제 번화가에 나가서 이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제 그분이 저를 이제 또 좋게 봐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또 만나서 같이 이제 차 마시고 밥 먹기로 했는데 뭐 몰라요. 또 나가봐야 알죠. 이제 까였는지 안 까였는지는 나가봐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야. 그래서 초반에 만날 때는 아무리 마음에 드는 분이더라도 아무리 마음에 드는 남자 마음에 드는 여자라도 번화가에서 만났으면 모르는 거야. 다음날 만나봐야 아는 거야. 다음날 만나봐야 아는 거야. 하여튼 거두절미하고 정리를 하자면 연애라는 것은 합 합동과 협력과 이 합동 협력이 이제 맞는 주제인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나의 노력과 상대방의 배려로 이제 완성이 되는 어떤 그러한 관계십이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자꾸 이제 뭐 생각이 많아지는 좀 어떤 그 시점에, 그러니까 이제 좀 뭔가 이렇게 인생을 어느 정도 이제 살면서 이런 세상살이에 대한 이치를 조금씩 하나하나 알아갈 때마다 뭔가 저는 그래요. 저는 계속해서 이렇게 거만해졌다가 이런 거를 알게 되면 다시 이렇게 뭔가 이제 좀 겸손해졌다가 뭔가 이런 걸 또 알게 되면 이런 걸 또 알게 되면은 또 이제 내가 또 이제 그런 잘못된 생각을 했었구나. 이런 과정을 계속해서 거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나이가 들면은 어렸을 때는 막 혈기가 있고 뭔가 자신감이 넘치고 자존감이 막 높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뭔가 이렇게 세상을 계속해서 뭐 늙은이 같은 말을 하는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런 거를 알아갈 때마다 점점 뭔가 어떨 때는 이렇게 좀 주눅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뭔가 이런 걸로 인해서 내가 더욱더 겸손해야 되겠구나. 뭔가 그런 것들을 뭔가 이렇게 계속해서 리마인드 하게 된다 그래야 되나? 예.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연애라는 것이 어떤 대체로 나의 노력보다는 상대방의 어떤 배려와 선택과 어떤 나의 마음을 받아주는 어떤 그러한 어떤 영역이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기 때문에 항상 마음을 다잡고 거만하지 말고 왜? 뭐 요즘에는 뭐 이런 표현 쓰더라고요. 뭐 깝치지 말고 뭐 이런 표현 쓰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 좀 잘 못 쓰겠는데 하여튼 그런 마음을 품어서 좋은 연애, 좋은 사람 계속 잘 만나셔서 하여튼 연애를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영상이 길었네요. 하여튼 그래요.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 좋은 영상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